반갑습니다. 김욱 경매사입니다. 여러분들 공부 잘 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그 유튜브 특강 2강 농안법 1조 2조만 확실히 공부해도 50점 이상 맞출 수 있다는 강의를 시청하신 분들이 공부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됐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전해 주셨습니다. 3강에서는 좀 더 발전해서 3강을 시청하면서 공부하고 나면 한 70점 정도는 무난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나면 그 기출문제, 농업법 큐넷 홈페이지의 기출문제, 또 농산물품질관리사, 수산물품질관리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그 책에 나오는 기출문제, 또 경매사 교재의 기출문제 같은 것도 이 공부하는 속도도 한 두세 배 빨라지고, 또 이해하는 것도 훨씬 빨라지고 즐겁게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농안법 기출 문제를 이렇게 프린트로 이렇게 출력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유튜브 시청하면서 공부해 보시죠. 꿈은 이루어진다. 화이팅입니다. 농안법 기출문제 모의고사 19회 첨가 A형입니다.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인터넷 컴퓨터 화면을 하지 마시고 꼭 종이로 출력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소통은 경매사 다음 카페로 오세요. 아래 댓글에 주소가 있습니다. 자, 경매사 기출 문제를 어디에서 구하느냐 문의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큐넷 경매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자료실에 클릭하면은 이렇게 19회 경매사 1차 문제지가 올려져 있습니다.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풀이는 꼭 종이로 출력해서 펜으로 답을 표시하고 메모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는 역시 고전적이고 기본적인 것, 종이에 연필이나 펜으로 답도 달고 메모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덜 필요하고 또 머리에 속속 입력도 잘 됩니다. 그 농안법이 25문제가 나오는데 전체를 보면 흐름을 알 수 있고 실제 시험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감이 옵니다. 광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분간 19회 첨가의 농업법 스스로 시험 보세요. 시험을 보시고 이어서 본 강의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분간 시험 보시고 이어서 강의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보셨죠? 그런데 지난번 2강이 이해도 잘 되고 반응이 좋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안법 책도 그렇고 이 강의도 처음에는 이 강의를 1시간을 공부해야 된다면은 한두 번 또 강의를 본 사람은 절반 한 30분 만에 빠르게 강의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 2강을 한 번 더 재미있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농안법 7계명. 자, 1. 농안법이 답안지다. 2. 시험은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 이렇게 편법, 꼼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라는 것은 농안법 전체를 몇 번 읽어보자. 4.
문제를 보면 농안법률 몇 장 몇 조인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 5. 농안법 1조 2조 확실히 이해하고 공부하면 전체 내용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고득점 할 수 있다. 무슨 일이든지 기본에 충실한 게 중요하죠. 중요한 겁니다. 6. 문제 출제자 입장에서 공부하자. 용어. 특히 이 돈 관련 숫자. 돈 좋고 돈 중요하죠. 예를 들면 사용료, 수수료, 벌금, 요런 돈 관련 숫자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책 방향. 정부의 정책 방향은 도매일 시장에서 경매보다는 이 시장 도매인, 또 정가 수의 매매, 이런 쪽으로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자거래, 또 요즘 대세가 전자 아닙니까? 7. 경매사 합격 공부는 간절함 긍정의 힘으로 한 달 단기간 승부다. 2강 복습입니다. 훨씬 더 이제 이해가 잘 된 상태에서 더 즐겁게 소설책처럼 이 3강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생각나시죠? 자,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청과 법인에서 지금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이 경매사는 현대청과 법인이 임명을 하는 것이고, 매차민은 그 서울시 개설자에 신고하는 것이고, 산지 유통인은 개설자에게 등록하는 것이고, 이 산지 유통인이 지금 수박 경매를 하고 있죠. 전라북도 고창 같은 데 수박이 유명한데 이 산지 유통인이 여러 농가에서 수박을 한 트럭 싣고 와서 이렇게 경매 가격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 농산물이라는 것이 저장성이 단기간이기 때문에 이 수박 같은 경우에 여름에 장마가 지면은 가격이 폭락해서 이 산지 유통인이 손해를 볼 수 있고, 또 날씨가 엄청 덥고 비가 오지 않으면 또 수박값이 오르니까 이 산지 유통인이 예를 들면 또 큰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도매인은 개설자의 허가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청과 법인의 사장이 경매가 잘 돌아가고 있나 보고 있네요. 자,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시의 부지 건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은 우리나라 대표시장인데 수도권 2천만 인구 수도권에 이라 하는데 수도권 전체 유통 물량의 50% 거래 국내 대표시장이고, 중앙도매시장이죠. 중앙도매시장은 자체 개설이고, 법인 현대청과 개설자 지정, 개설자 서울시 개설자가 지정이고, 자, 수입 돈과 관련된 거 중요하죠. 수입 개설자 이 서울시는 이 법인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요. 법인의 주 수익은 위탁 상장 수수료라 해서 출하자한테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박은 청구하니까 최고 한도가 1000분의 70이죠. 자, 경매사는 현대청과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매차민은 중도매인하고 똑같이 경매에 참여하는데 이마트 또 롯데마트처럼 이 매차민으로 그 신고를 해서 여기에 경매에 참여해서 자체 판매,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 뭐 송파점, 뭐 강남점, 관악점 이런 데서 자체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수박을 적정한 가격에 구매해서 또 팔아서 또 많이 남겨서 수익을 보는 것이 이런 매차민이죠. 그 다음에 산지 유통인은 이분이죠. 구매, 판매, 차액 손해 볼 수도 있고
또 비가 안 오고 왜 날씨가 더우면 수박값이 올라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죠. 중개 수수료, 중매인, 중매인 중개 수수료는 최고 한도가 1000분의 40이다. 자,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장관 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서, 업무규정, 운영관리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중앙도매시장을 폐시할 때는 3개월 이전에 공고를 해야 되고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되겠습니다. 특별자치시는 세종시,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다음, 자, 지난번에 했듯이 도매시장 개설자, 예를 들어 가락시장을 예를 들면 이 내용을 쉽게 이해가 갑니다. 자, 가락시장, 그러니까 서울시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 총액에 해당 도매시장 거래 금액의 1,000분의 5, 1,000분의 5,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000분의 5.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음 목의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거래한 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 금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예전에 그 김호 경매사가 가락시장의 서울축산물 공판장이 경매사로 있을 때는 이 서울축산물 공판장의 이 건물이나 모든 시설을 서울시에서 제공합니다. 땅도 부지도 제공하고요. 대신에 그 서울시 개설자에는 사용료로 우리 음성이 아니죠. 그때는 서울축산물 공판장이 이 한우나 축산물이 비싸기 때문에 1000분의 15, 그러니까 100만원에 15,000원에 그 위탁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농가로부터. 그러면은 그 100만원에 15,000원, 1000분의 15인데 만원은 공판장 수익을 하고 5,000원, 그러니까 이 1000분의 5는 서울시에다가 사용료로 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쉽고요. 해당 거래 금액, 각목의 방식이라 하는 것은 1,000분의 3. 이것은 이제 전자거래 아까 문제 많이 나온다 했죠. 초과하지 아니한다. 2.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면이 납부할 사용료는 해당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면의 거래 금액 또는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이 강을 복습하는 겁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용료 수수료는 농안법 42조 시행규칙 39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42조 39조. 자, 2. 법제 42조 1항 제2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을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 중도매인 점포 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 중도매인 사무실은 1,000분의 10.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별표 1의 저온창고, 별표 2의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 위생검사 사무실 및 도축하여 머리,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 등급 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 자, 요거는 축산에 해당되는 거네요. 축산. 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42조의 사용료. 3. 이 항에 따라 저온창고의 사용료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농산물에 대한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도매시장에 매매되기 전에 저온창고에 보관된 출하자 농산물, 정가 매매 또는 수의 매매로 거래된 농산물.
예. 요 정가 매매, 수의 매매는 요즘 정부 정책으로 장려하고 있죠.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시행규칙 39조에 이 내용은 이제 확실히 외웠죠. 위탁 수수료는 누구한테 받는다? 출하자한테 받는다. 첨가부류는 얼마다? 1000분의 7시. 화해부류 이렇게 부피가 큰 거, 1000분의 70, 부피가 적은 거, 양곡이라든지 축사는 1000분의 20. 이제 1000분의 20 하니까 얼마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축산 같은 경우에 1000분의 20 같으면은 100만원에 2만원, 1000만원에 20만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100% 문제 나옵니다. 자, 역시 사용료 7. 법 제42조 1항 제4호에 따른 중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제4항에 따른 해당 부류 위탁수수료 최고 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럼 첨가 같은 경우에 1000분의 35를 초과하지 못한다. 2분의 1이니까 시장 도메인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 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8. 제42조 1항 제5에 따라 정산수수료의 최고 한도는 다음 각고의 구분에 따르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 규정으로 정산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정산수수료, 뭐 가락시장 같은데 정산소에서 그 출하자에게 경매나 정가 수의 매매한 그런 상품에 대한 정산을 해주고 수수료, 정률의 경우 거래 건별 거래 금액의 1000분의 4, 1000분의 4, 정액의 경우 1개월에 70만원. 자, 또 생각나죠?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김욱 경매사 아들이 그린 경매사 그림인데, 구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지방 도매시장이니까 이제 막 기억이 나죠. 이제 자, 개설자는 구리시, 지방 도매시장의 허가권자는 누구? 경기도지사, 법인은 신선청가, 구리시에서 지정을 한다. 이 신선청과 수입, 돈과 관련된 숫자 문제가 많이 나온다 했죠. 개설자, 법인 등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구리시에서 이런 신선청과의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법인은 위탁상장 수수료 출하자에게, 경매사는 월급, 신선청과의 직원으로 월급을 받고요. 매차민은 자체 판매 구매, 매차민은 뭐 이마트, 롯데마트, 또 농협유통, 그 다음에 산지유통인은 산지에서 이 농산물을 구입해서 이제 경매 상장으로 지금 팔고 있네요. 그 다음에 중도매인 중개수수료 1000분의 40 똑같죠. 지방도매시장, 자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도매시장 개설할 수 있는 지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플러스 C, 요거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 지방도매시장을 허가를 받을 때는 경기도지사에 제출할 서류는 똑같습니다. 중앙하고 신청서, 업무규정, 운영관리계획서. 지방도매시장은 3개월 전에 폐쇄를 할 때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중앙도매시장 공고를 한다고 되어 있죠. 이제 기억이 나죠. 복습을 하니까 확실히 이제 머리에 입력이 되시죠. 자, 음성 공판장입니다. 공판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첫 번째,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두 가지가 있는데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공부했고요. 자, 공판장, 농협경제지주 음성축산물 공판장 김욱 경매사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개설자는 음성축산물 공판장장이고, 승인권자는 누구? 충청북도 도지사. 법인은
이 법인이라는 것은 돈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데 영업을 해서 이익을 내는 게 법인인데 공판장에는 법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설자가 이 음성축산물 공판장이 사업을 하고 또 영업을 하기 때문에 법인이 없습니다. 수입의 음성공판장은 법인이 받는 그런 위탁 상장 수수료, 도축 수수료, 음성공판장의 소도축 수수료는 13만 9,500원. 경매사는 월급을 받습니다. 농협직원. 매차민은 자체 판매 똑같습니다.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하고 산지유통인도 똑같고요. 중개수수료도 똑같고요. 시장도매인은 없습니다. 개설자는 신뢰도 높은 협동조합, 농협이죠. 농림수협 등 생산자 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경매사가 있고 그 다음에 중도매인들, 또 매차민, 롯데마트, 농협유통, 이마트, 그 다음에 산지유통인 소를 구입해서 경매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경매가를 많이 받아야 될 텐데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겠죠. 근데 축산 쪽에는 산지 유통이 거의 없고요. 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할 때에 그 경매장이 수박 있는데 참외 있는데 배추 있는데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이동식 경매고요. 축산 쪽에는 이렇게 고정 좌석이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 경매를 하는데 여기 경매사가 있고요. 중도매인 매차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천정 LA를 타고 이 소가 도축된 소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를 갖다가 이게 2분할 해서 요 두 개가 한 마리가 되겠습니다. 요 꼬리가 보이죠? 요쪽이 뒷다리고 요쪽이 이제 목쪽인데 이 중도매인들이 보는 것은 소비자들이 등심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등심 잘린 단면적이 보이죠? 요거거든요. 요거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등심이 그 경복궁 기둥같이 이게 굵은 것을 큰 걸 선호하고 그 다음에 겉에 집안 먹지 못하기 때문에 얇고 이 속에 눈꽃처럼 이 마블링은 밝은 색으로 잘 형성된 것이 가격이 많이 나옵니다. 이 한우 같은 경우에는 최고급 한우로 여기 보면 경매 단가가 46,023원. 1kg에. 그래서 이게 558kg니까 얼마입니까? 한 2,500만 원 정도 한우 한 마리에 경매된 그런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공판장에는 출하자, 지역 축협, 음성공판장 중도매 매참일 통해서 육가공 유통업체, 뭐 마장동이라든지 또 이 도매 유통업체, 그 다음에 소비자, 공판장의 그 신청 서류도 똑같습니다. 신청서, 업무교정, 운영관리계획서를 누구한테? 충청북도 도지사한테 제출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민영축산물 도매시장은 전국에 3개밖에 없고 문제도 잘 나오지를 않는데 대표적인 시장이 안양시 민영축산물 도매시장인데 개설자는 안양시 축산물 도매시장 협신식품, 허가건자는 경기도지사, 법인이 없습니다. 왜냐? 이 개설자가 영업을 하고 돈을 벌기 때문에 법인이 없습니다. 수입은 협신식품은 똑같습니다. 위탁 상장 수수료, 도축 수수료, 축산 쪽에만 있고요. 경매사는 협신식품 직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매차민은 자체 판매, 자체 판매,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유통 같은데, 그 다음 산지 유통인, 산지에서 한우를 구입해서 한 트럭 싣고 와서 구매가보다 판매가가 높아야 차익, 수입이 생기겠죠. 중도매인 중개수수료 최고 한도 1000분의 40 똑같습니다. 시장 도매인 여기는 둘수이섬입니다. 둘수이섬, 농안법상의 둘수이섬. 그 다음에 개설자는 민간인입니다. 출하자는 이 안양축산물 도매시장에 위탁을 하면은 검사, 도축, 냉장, 등급 판정을 통해서 중도매인 매차민 경매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요. 육가공 도매업체 정육점 소비자로 유통이 됩니다. 절차는 신청서, 업무규정, 운영관리계획서는 똑같고요.
민간인이기 때문에 좀 더 소재지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교통 혼잡 지역이 아니라든지 이런 그 의견서가 있어야 됩니다. 민영축산물 도매시장 하면은 안양 민영축산물 도매시장 협신식품을 생각하시면 쉽게 기억이 되고 또 떠오를 것입니다. 자, 이 도매시장 거래 체계도인데 그 도매시장 통합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제는 이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출하자, 농민단체, 산지 유통인, 뭐 수입상, 자 이런 데서 도매시장 법인, 가락시장 같은 현대청가의 위탁, 여기서도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매수. 근데 주는 경매죠. 경매. 요즘 정가 수입 매매도 장려하고 있지만 경매 입찰, 정가 수입 매매를 통해서 중도매인, 그 다음에 소매상, 소비자, 그 다음에 매매 참가인을 통해서 또 롯데마트 같은 데 소비자에 판매할 수 있고요. 이 그림이 이 강의를 듣기 전에는 뭐가 뭔지 모르는데 이 강의를 듣고 나면은 충분히 이해가고, 시장 도메인은 이 지금 현재 서울 강서시장에 잘 되고 있습니다. 경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 항상 보면 겸용 금지라 해서 시장 도메인 하면서 중도메인을 한다든가 중도메인을 한다면서 법인을 한다든가 이런 거 안 됩니다. 경매사 하면서 중도메인을 한다든가 경매사 하면서 뭐 시장 도메인을 한다든가 이거 안 됩니다. 겸용 사업 금지. 자, 정가 수입 매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그 자료인데요. 먼저 출하자가 요청할 때, 출하자 정가 매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서 이제 청송 지역에 이 농가가 그 청송 사과 한 박스 20개 들은 것을 4만 원에 팔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가락시장 현대청과 경매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경매사가 이렇게 해서 4만 원에 20개 들은 거 뭐 판매를 하겠다. 그러면 이 중도매 매매 참가인한테 가격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도매인들이 괜찮다. 그러면은 4만 원짜리를 나는 뭐 100박스 사겠다, 30박스 사겠다. 그럼 경매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정가 수입 매매는 정가 매매고요. 수입 매매는 자 여기 있는 뭐 중도매인들을 하고 이 출하자하고 1대1로 경매사가 연결시켜서 이걸 가격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뭐 출하자는 사과를 4만 원에 팔겠다. 그러니까 이 중도매인은 내가 한 1000박스 많이 사겠다. 3만 5천 원에 달라. 그 서로 협의가 되면은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도매시장 법인, 법인에서 요청할 경우에 도매시장 법인이 산지나 도매시장 법인이라 중도매인 매차민이 요청할 때, 그럼 중도매인 매차민이 내가 지금 사과를 한 2000박스 한 3만 5천 원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 경매사 도매시장 법인이 청송 지역에 있는 이제 농가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 정가로 팔 수도 있고 또 농가하고 그 다음에 이런 중도매인하고 거래를 조정해서 팔 수 있다. 그 정가 매매는 가격을 정해서 팔려고 하는 거, 수입 매매는 가격 조정이 가능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경매는 없다. 정부에서 장려하는 정책이다. 자, 이 강에 설명드렸는데 농안법설 이렇게 1조 2조만 알아도 50점을 맞출 수 있다. 그 용어의 의미를 알면은 재미있는 소설책처럼 읽을 수 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농안법은 좌측에 세로가 법률, 중간이 시행령, 오른쪽이 시행규칙. 자,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대한 세부 내용, 또 위임 내용, 설명이라 할 수가 있죠.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위임 조문 3단 비교, 이것을 클릭해서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 대한 그 위임된 내용들이 대통령령 또 시행규칙이 나옵니다. 네. 요런 농림축산식품부령 요 파란색을 클릭하면 여기에 대한 위임된 세부 내용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농감법 1조.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 이 강에서 외웠죠. 예,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자, 2조 정의. 1조, 2조만 확실하게 공부하면 50점 맞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 2조에 보면은 2조 1항 농수산물이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 그러면 시행규칙 2조 장관령이죠. 목가류, 밤잣, 대추, 호도, 은행 및 도토리, 2. 버섯류, 표고, 송이, 모기, 팽이, 3. 한약, 제용, 임산물. 2.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 첨가류, 화훼류, 조수용류, 의류, 조개류, 갑각류, 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관할 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아까 그림 보면은 다 연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김욱 경매사의 유튜브 강의를 시청하고 이해하고 읽으면은 재미있고 속속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시청을 안 하고 이걸 읽으면은 이 용어의 뜻을 몰라 가지고 뭐 답답하고 공부도 안 되고 짜증이 나죠. 자, 농안법 제2조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제2조 농수물 도매시장의 거래 품목 또는 농산물 유통 가격 안정의 법률 2조 2호에 따라 농산물 도매시장에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 각과 같다. 이 내용들은 외워야 됩니다. 양곡, 불에, 미곡, 맹류, 두류, 조, 좁쌀, 수수, 수쌀, 옥수수, 메밀, 참깨 및 땅콩. 예. 그냥 여기보다는 이제 곡식이고 알맹이가 다 작은 것들이네요. 예. 알맹이가 작은 것. 그리고 주로 열을 가해서 밥을 해 먹는 주식으로 먹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이 첨가부류, 첨가,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수산 및 유지작물류와 또 강조합니다.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이게 수분이 있는 것은 첨가에 들어가고 이 두류, 건조된 것, 콩두, 이것은 양곡류가 되겠습니다. 3. 축산부류는 조수, 육류 및 난류, 조수, 조, 세조, 닭, 오리, 짐승수, 고기, 난류, 계란, 오리알. 4. 수산부류, 생선어류, 건어류, 염어류, 염장어류, 조개류, 갑각류, 해조류 및 젓갈류, 염장, 염건, 수분이 없는 거, 염장, 수분이 있는 거, 물간한 고등어, 조기, 갈치, 화해부류, 절하, 절지, 전렵 및 분화, 약용부류, 한약제용, 약용작물, 다만 약사법 제2조에 따라 한약은 같은 법에 따라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농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서 개설자가 지정하는 품목. 이 내용은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100% 한두 문제 나옵니다. 자, 17조. 17조. 도매시장 개설 등 도매시장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위별로
또는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아까 가락시장 그림 보면 이제 확실히 기억나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까지는 중앙하고 똑같는데 시가 어디? 구리시, 안양시, 안동시 같은 데 개설한다. 다만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속속 이해되니까 재밌죠. 3. 중앙도매시장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 해당 관할 구역 및 그 인접 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11개 중앙도매시장 외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22조 도매시장의 운영 등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그 시설 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류에 대하여 도매법인을 두어야 된다. 중앙도매시장에는 시행규칙 18조 2 무조건 첨가부류와 수산부류가 있어야 된다. 우리 나라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되는 물량의 7, 8을 10%가 첨가고 그 다음에 이제 1, 20%가 수산이죠. 최대 거래 금액의 부류죠. 그 중에서 첨가가 압도적이죠. 자, 4. 지방도매시장이라 중앙도매시장 외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앙도매시장 11개 외에. 자, 농수산물 공판장, 아까 음성공판장 그림 보셨죠?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 조합 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의 농협경제지주회사를 말한다. 이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하 공익법인 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 운영하는 사업장. 이 내용은 많지만 공판장은 승인. 여기는 그 전부 다 산림조합, 수산업협동 이 생산자 단체고 공익법인이죠. 농수산물의 개설자 나오고 또 농협축협 생산자 단체도 있지만 공사도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판장 어디 있습니까? 양재동 화해공판장 서울에. 그 다음에 43조 공판장의 개설. 개설 음성공판장 그림 보면 이 내용 다 알죠?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 이제 확실히 아시죠? 신청서의 업무규정 운영관리계획서를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음성공판장 어디? 충청북도 도지사.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 그 다음에 공판장, 민영도매시장이 허가 또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될 업무 규정이 37개가 있습니다. 37개가 있는데 이걸 다 외우려고 하면은 어려우니까 업무 규정에는 37개 중에 첫째, 도매시장의 명칭, 장소 및 면적, 2. 거래 품목. 도매시장을 그 개장을 해서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현재 이 37개까지 업무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공판장, 민영 도매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의 표준 업무 규정, 표준 운영관리 계획서가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관리 계획서가 있는데요.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 도매시장이 개설을 할 때는 반드시 서류 중에 하나가 운영관리 계획서는 이렇게 보면 9개 항목밖에 없어요. 업무 규정은 37개니까. 그래서 이 운영관리 계획서를 대략적으로 외우고 여기 없는 내용 같으면 업무 규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운영관리계획서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 예. 중도메인 허가 계획, 하역 업무의 효율화 방안, 예. 이런 내용들이죠. 예. 그 다음에 민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국가 지방 단체 및 제5호에 따라 농수산물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외에 민간인, 예. 시도지사의 허가, 예. 안양축산물 민영 도매시장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농안법 민영 도매시장의 개설, 예. 민간인 등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지역의 민영 도매시장을 민간인, 예.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 이 내용들이죠. 예, 이 앞부분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법인 요 2조의 7항이라는 겁니다. 법 2조의 7항 도매시장 법인이나 23조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 예, 가락시장의 그 현대청과 서울시로부터 지정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 법인을 포함한다. 자, 23조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예. 그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법인 그 현대청과를 누가 지정합니까? 개설자 서울시가 지정하고요. 예. 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 예. 이것은 민영 도매시장도 같고 지방 도매시장도 같습니다. 법인 생각나시죠? 공공출자 법인, 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는데 이 경우 제1호부터 3호까지 해당하는 자에 의한 출자액의 합계가 총 출자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된다. 공공출자법인, 예. 참여 1. 지방자치단체 2. 관리공사 3. 농림수협 4.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도매시장으로 이전되는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상인과 그 상인단체 도매시장 법인 그 밖에 개설자가 도매시장 관리 운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예,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공공출자법인 시장 도메인, 예, 시장 도메인에 서울 강서시장이 있다고 했죠. 36조 48조에 따라 농수산물 도매시장 또는 민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개설자로부터 시장 도메인은 지정, 농수산물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시장 도메인, 시장 도메인의 지정, 예,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번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시장 그 민영 도매 시장의 운영, 예, 개설자, 안양축산물 도매시장 같은 게 협신식품이죠. 개설자는, 예, 협신식품의 그 사장, 대표, 중도매 매매 참가인 산지 유통인 및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하거나 시장 도메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특별한 내용이죠. 자, 중도매인이나 25조, 44조, 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산물 도매시장, 농산물 공판장 또는 민영 농산물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 예,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 그 중매인들은 그 현대청과에서 경매에 참여하지만 현대청과 사장 대표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설자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중도매인이 뭐 음성 공판장이나 민영도매시장, 안양협신식품 같으면은 누가, 예, 개설자가 누구죠? 공판장에서는 공판장장, 민영도매시장에는 협신식품의 대표가 개설자가 되는 거죠. 자, 이 내용들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은 중도매인, 민영 농산물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여거나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또는 민영 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중도매인.
중도매업의 허가, 중도매인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불이익을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 이 내용들이고, 이것은 이제 가락시장이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해당되는 거죠. 예,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가락시장, 예, 구리도매시장.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 쭉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자금이 있어야 될 거고, 이 읽어보면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는 사람, 피성년 후견인, 예, 법적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이런 중도민 업무를 할 수 없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중도매입의 허가 기간은 5년에서 10년. 예. 법인이 아닌 중도매입은 3년에서 10년. 요게 좀 특이한 내용이네요. 법인이 아닌 개인. 자, 공판장입니다. 공판장의 거래자. 예. 아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특례. 공판장은 그 도매시장 공판장이라는 것은 가락시장에 있는 농협 가락 공판장이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음성 공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도매인을 공판장장이 지정을 하지만은 가락시장에 농협 공판장이 있다. 그럴 경우에 중도매인은 개설자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매매 참가인, 아까 이마트, 또 농협 유통이나 그 다음에 롯데마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체 매장에 판매하는 거죠. 매참인은 반드시 신고, 신고 요걸 기억해야 됩니다. 중도매나 이게 다릅니다. 똑같이 경매를 해서 낙찰을, 예, 낙찰을 받지만은, 예, 중개를 못하고 자기 매장에만 판매하는 겁니다. 자, 산지 유통인. 산지 유통인은 출하자 말하는 거죠. 산지 유통인은 항상 그 등록이라는 거, 요 등록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 좋겠고, 산지 유통인이 출하자가 뭐 중도매를 한다든가 법인을 한다든가 이래 안 되는 거죠. 예.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제 생산자 단체, 농협 축협, 예, 이런 거 설명드렸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종합유통센터. 예, 요즘 그 각 지역에 뭐 주산지에 많이 설치를 하죠. 정부의 기금이 투자가 돼서 농협 축협이, 예, 주도해서 뭐 청송 사과 종합유통센터, 뭐 창녕의 양파 종합유통센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수확을 해서 세척을 하고 또 이렇게 선별을 해서 포장을 잘 해서 뭐 대형 마트, 물류센터 같은 데 바로 보내죠. 예, 산지 유통센터. 그 다음에 13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예, 이 내용도 경매사. 예, 경매사 시험이니까 경매사 문제는 반드시 나오겠죠. 예, 경매사 27조. 자, 경매사의 임명. 예, 항상 그 형법 129, 132조는 이 뇌물 수수할 때, 알선 수뢰 했을 때는 공무원과 같이 가중처벌을 받는다. 예, 경매사가 공무원은 아닌데 공무원이 처벌을 받는다. 좀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매사가 시장 도매인, 중도매인, 산지 유통 등 그 임직원 겸용하면 안 되죠. 자, 전자거래 나오고 지금 2조의 14항가까지 다시 한번 살짝 복습을 해봤습니다. 예, 이것만 알면 무조건 25문제 중에 1조, 2조만 확실히 공부하면 반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이나 공판장 또는 민영 도매시장이 개설된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의 관할구역 안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의 도매를 목적으로 도매시장 또는 민영 도매시장을 개설한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간도 크죠. 예, 이 도매시장 개설한 자.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아예 허가를 내지 않고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이 업무를 한 것은 이렇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도매시장 법인이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도매시장 법인의 업무를 한 자. 예, 역시 이것도 허가가 없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죠.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중도매의 업무를 한 자, 산지유통에 등록을 하지 않고 산지유통의 업무를 한 자, 전부 다 자격이 안 되는 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렇게 외우시면 쉽겠습니다. 뭐든지 외울 때는 연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격이 안 되는 자, 이렇게 하면은 쉽게 이해되고 외울 수가 있겠죠.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농수산물 수입 신청을 할 때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 농수산물을 사용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도매시장 법인 주주 및 임직원이 도매시장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영위한 자. 겸용하면 안 되는데 법인이 중도매업을 했다. 개설자의 승인 없이 도매시장 법인이 중도매인을 인수합병한 자. 중도매인의 매매 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10조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 명령이 나왔는데 여기에 핵심은 자,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하면은 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다. 요것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통협약 유통명령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다. 요거 확실히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가격 예시는 하한가를 예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한가. 가격 예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누구와 협의? 기획재정부 장관. 그래서 이것은 아까 유통조절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헷갈리니까 앞에 기억자를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가격 예시는 기획재정부 장관, 유통명령은 공정거래위원회. 확실하게 외워야 됩니다. 자, 이제 도매시장 분류, 중앙도매시장 가면 앞에 이제 내용이 쫙 나오죠. 11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 개설자는 서울시고, 승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딱 떠오르죠. 지방도매시장 하면, 구리시, 도매시장 하면은 딱 떠오르죠. 그 다음에 민영농수산물 도매시장, 안양의 민영축산물 도매시장 협신식품이었다. 그 다음에 자, 정부 투자 여부에 따른 분류 공영도매시장.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공투자에 의해 도시지역에 개설한 시장. 공영도매시장은 76년 11월 농안법이 제정된 후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 및 적정 가격을 유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여 도매시장을 건설 운영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땅도 매입하고 또 건물도 지어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표를 봐도 쉽게 이해가 가죠. 중앙도매시장은 누가 특별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개설 허가권자는 자체. 지방도매시장은 시 또는 광역시 특별자치도 누구? 개설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죠. 예. 그 다음에 예, 공영 도매시장 설명드렸고, 일반 법정 도매시장, 민영 도매시장, 이제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은 예, 눈이 확 떠졌다 할 수 있죠. 다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중앙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지방 도매시장, 민영 도매시장, 크게 이런 분류, 예, 분류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공부가 됐죠. 농안법 13조 비축사업, 예, 비축용 농산물로는 수입 판매될 수 있는 품목이 5개가 있어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어디? 김장 담는 데 사용되는 거.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농안법 10조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생산자 단체를 지정해 수입 판매할 수 있는 품목 2개, 오렌지, 감귤. 예, 이 내용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농수산물 도매시장 필수 시설 8개. 예. 주차장, 출하상담실, 출하대기실, 경매장, 저온창고, 사무실, 위생시설, 쓰레기 처리장인데 저온창고는 공판장과 민영 도매시장에서는 보수시설. 예. 내가 공판장에 도매시장 갔을 때 이용하는 시설들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자, 농림관척 시행규칙 4조에서 농림관척 실시자 나오는데 실시자입니다. 실시자. 요것은 좀 급이 낮은 거. 1. 농협협동조합 중앙회 및 산림조합 중앙회 한국농수산물 식품유통공사법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타 생산자 조직 등으로 농림축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이 강에서 했기 때문에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농림업 관측입니다. 이는 급이 높죠. 전담 기관, 공무원 조직이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 종합정보시스템. 예, 이 내용인데 농산물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물의 경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요거 빨간색 외우시고요. 자, 이번에는 자, 농안법이 1조부터 90조까지가 있는데 자, 제목이라도 한번 예, 농안법 책 전체를 읽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제목만이라도 읽자. 5분 10분 만에 1조부터 90조. 그러니까 자, 경매사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경매사에 대한 농안법은 27조, 28조다. 중도매는 25조, 26조다. 그 정도는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예, 왼쪽에 법령, 국회, 자, 시행령, 대통령, 시행규칙, 장관. 자, 농안법 1조에서 90조 제목이라도 읽어보기 되겠습니다. 자, 큰 목차입니다. 1장에서 8장까지가 있는데 1장 총칙. 예, 보통 해칙이나 이 법률은 1장에 총칙이 있죠. 2장 농수산물의 생산 조정 및 출하 조절. 예, 출하 조절. 그 다음에 3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4장 농수산물 공판장 및 민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5장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7장 보칙, 8장 벌칙. 예, 이 마지막에 벌칙들이 내용이 나옵니다. 돈과 관련된 벌금이죠. 자, 그래서 자, 1장부터 8장. 예, 목차 외워야 됩니다.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문제를 풀면은 전체적인 이 강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흘러간다. 큰 흐름은 알아야 됩니다. 자, 1조부터 90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 10번 읽어들었죠. 예, 100% 문제 나옵니다. 이 내용. 예. 그리고 경매사라면은 자격증을 따고도 이 내용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죠. 예. 자, 2조 정의에 대해서 1. 농수산물이란 2.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것도 강의 몇 번 했죠. 그래서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조 상황의 중앙도매시장, 2조 사항의 지방도매시장, 예. 구리시장 떠오르죠. 2조 5항의 농수산물 공판장, 음성 공판장 떠오르죠. 2조 6항 민영도매시장, 예, 협신식품
안양 축산물 민영 도매 시장 떠오르죠. 7. 시장 도매인 강서시장에 있다. 경매를 하지 않는다. 구조 중도매인 중도매인은 농수산물 도매 시장에는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공판장과 민영 도매 시장에서는 개설자의 지정. 자, 그 정도 알고요. 10조 매매 참가인은 중개를 하지 못하고 경매에 참여한 농협유통,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데 자체 매장에 판매하는 사람, 산지유통인, 출하자, 산지유통인은 항상 뭐다? 등록. 그 다음에 12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그 다음에 13 경매사. 경매사. 그 다음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자, 이러면 이제 1조, 2조 다 읽어봤고요. 3조는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민영 도매시장, 공판장 유통발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 간단합니다. 자, 4조부터는 2장인데 농수산물의 생산 조정 및 출하 조정. 여기에는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4조 2 주산지 협의체의 구성. 제목만 읽겠습니다. 5조 농림업 관척. 5조 2 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 작성. 5조 3 종합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 자, 농수산물의 생산 및 출하 조절 2장입니다. 계속 6조 계약 생산. 자, 8조의 가격 예시. 가격 예시. 가격 예시는 그 수산물의 종자 입식 시기 이전. 그 다음에 농산물은 파종기. 가격 예시 하면 뭡니까? 기업. 기업하고 연결되는 게 뭡니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9조 과잉 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지금 생산 단계입니다. 9조 2 몰수 농산물의 이관. 10조 유통 협약 및 유통 조절 명령 하면은 누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11조 유통명령의 집행, 12조 유통명령 이해자에 대한 지원, 13조 비축사업, 그 다음에 14조 과잉 생산 시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 처리, 15조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16조 수입 이익금의 징수 등, 17조 도매시장 개설. 자, 17조보다는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판장어 민영 도매시장이 나오겠죠. 이 내용 이제 중앙 도매시장은 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 도매시장은 아까 그림만 보면 다 생각납니다. 18조 개설구역, 개설구역. 그 다음에 19조 허가기준. 20조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아까 그림에서 다 설명했죠. 21조 도매시장 관리, 22조 도매시장 운영, 23조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5년에서 10년이고, 공부했죠. 23조의 도매시장 인수합병, 24조 공공출자 법인 공부했죠. 25조 중도매입의 허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는 허가죠, 허가. 근데 공판장에는 민영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 중도매입의 허가, 25조의 법인 및 중도매 인수합병, 25조 중도매입, 25조의 법인 중도매 인수합병, 25조의 매매 참가인의 신고, 26조 중도매인의 업무 범위 등의 특례, 27조 경매사, 27조의 경매사, 28조 경매사의 업무 200% 문제 나옵니다. 업무 도매시장 법인이 상장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 대한 경매 우선순위 결정, 도매시장 법인은 가격평가 경락자의 결정 나오고 형법 129, 132 알선술의 뇌물 공무원에 해당하는 2배 처벌. 29조 산지유통인은 등록 확실히 기억하고요. 30조 출하자의 신고, 31조 수탁 판매의 원칙, 32조 매매 방법, 경매, 입찰,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최고 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출하자가 서면으로 예를 들어서 출하자가 사과를 현대청과에 출하하면서 최저 가격 경매 전에
20kg 한 박스에 7만원 이하 판매하지 마라,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이죠. 34조 거래의 특례, 35조 도매시장 법인의 영업 제한, 여기 보면은 겸용사업, 법인이 딴짓 했을 경우에 1차 위반 보안 명령, 2차 위반 1개월 금지, 3차 위반 6개월 금지, 4차 위반 1년 금지. 35조의 도매시장 법인 등의 공시, 36조 시장 도메인의 지정, 이것도 5년에서 10년 강서시장, 36조의 시장 도메인의 인서 합병, 37조 시장 도메인의 영업, 38조 수탁의 거부 금지 등, 38조의 출하 농산물의 안정성 검사, 39조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등. 도매시장 법인 또는 시장 도메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수한 자는 그렇게 경매에 낙찰됐을 때 매매가 성립한 즉시 그 농수산물을 인수하여야 된다. 경매가 낙찰됐는데 나는 이거 인수를 안 하겠다, 이거 안 되는 거죠. 40조 하역 업무, 41조 출하자에 대한 대금 결제, 41조의 대금 정산 조직 설립의 지원, 42조 수수료 등 중수 제한, 42조의 지방 도매시장 등의 운영에 관한 특례, 42조의 3 과밀 분담금 면제, 43조 공판장의 개설,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뭐 시도지사의 승인. 44조 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중도매 매매 참가인 산지 유통이 경매사를 둘 수 있다. 공판장 하면은 공판장에는 법인이 없다, 시장 도매인도 없다. 중도매 매참에는 개설자 공판장장이 지정한다. 탁탁 떠오르겠죠. 45조 공판장의 운영 등, 46조 도매시장 공판장, 도매시장 공판장, 딱 떠오르죠. 가락시장에 있는 농협 가락 공판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중도매인은 개설자의 허가, 그 농산물 도매시장에 규정이 적용됩니다. 47조 민영 도매시장의 개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내용 떠오르죠. 48조 민영 도매시장 운영 등, 49조 산지 판매 제도의 확립, 50조 농수산물 집화장의 설치 운영, 51조 농수산물 산지 유통센터의 설치 운영 등, 52조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편의 제공, 53조 포전 매매의 계약, 포전 밭, 54조 기금의 설치, 55조 기금의 조성, 56조 기금의 운영관리, 57조 기금의 용도, 이거 문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농산물의 가격 조절과 생산 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농산물의 수출 촉진, 3. 농산물의 보관 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 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화장의 50조에 따른 농산물의 집화장, 33조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화장을 말한다. 출하 촉진, 거래 대금 정산, 운영 및 설치,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의 유통 구조 개선, 가격 안정 및 종자 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뭐 고추나 참깨, 그 양파 같은 거를 수입하면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가격이 높으니까 그 차액 같은 것으로 이 또 농안기금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정부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도 있죠. 58조 기금의 회계 기간, 29조 기금의 손비 처리, 그 다음에 60조 기금의 운영 계획, 이건 다 5장의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60조의 여유자금의 운영, 61조 결산 보고, 62조 정비 기본 방침 등, 63조 지역별 정비 계획, 64조 유사 도매 시장의 정비, 65조 시장 개설 정비 명령, 65조 시장 개설 정비 명령. 자, 뭐야?
광고에서 그 이게 사람 뭐야? 이거 불러. 이렇게? 대답하는 거 봐. 그렇게 해줄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뭘 거짓 소리가 들었어. 아이고. 그게 안 돼? 자, 멘트 치지 마라. 귀가 지니. 말하지 마라, 명준아. 65조 시장 개설 정비 명령, 66조 도매시장 법인의 대행, 67조 유통시설의 개선 등, 68조 농수산물 소매 유통의 개선, 69조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자, 종합유통센터라는 것은 자 사진에 보면 청송농협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입니다. 산지에 있는데 꼭 창고 같이 생겼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산지 유통센터는 여기 보면은 이제 사과를 이렇게 선별을 해서 이렇게 박스에 포장을 해서 트럭에 싣고 뭐 농협 유통이라든지 또 이마트, 롯데 유통 이런 데다가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APC는 유통시장 개방, 직거래 활성 등 유통요건 변화에 대응하여 농수산물의 포장 규격화 및 상품성 제고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지에 설치된 유통시설로 집화, 선별, 포장, 세척, 공동수송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000년 말 현재 176개소가 운영 중이며 정부는 2004년까지 248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주된 운영 주체는 단위조합과 영농조합 법인이다. 70조 유통자회사의 설립, 71조 농수산물의 전자거래 촉진, 70조 3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71조 삭제, 72조 유통정보화의 촉진, 73조 재정지원, 74조 거래질서의 유지, 75조 교육훈련 등, 76조 실태조사 등, 77조 평가의 실시, 78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이 시장관리운영위원회도 가끔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1. 도매시장 거래제도 및 거래 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 사용료 하액비 등 각종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향상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78조의 도매시장 거래 분정조정위원회 설치 등. 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는 내용. 1. 낙찰자 결정에 대한 분쟁, 2. 낙찰 가격에 관한 분쟁, 거래 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이런 내용이고요. 79조 보고, 80조 검사. 여기 보면 소속 공무원을 하여금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 도매시장,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 및 중도매인 업무에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 상태까지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81조 명령, 82조 허가 취소 등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83조의 과징금 돈에 관련된 거, 84조 청문, 85조 권한의 위임, 86조 벌칙, 87조 삭제, 88조 벌칙, 마지막에 이제 벌칙, 벌금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89조 양벌 구정, 90조 과태료, 이렇게 해서 1조부터 90조까지 쭉 읽어보았는데요.
문제가 나오면은 몇 조다 그런 거 정도는 이제 떠오르기 위해서 제목만 불러드렸는데 전체 내용을 몇 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를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19회 청과 A형 여러분 문제 다 푸셨죠? 자, 1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도매 시장의 거래 품목을 첨가부류가 아닌 것은 1. 목과류 2. 버섯류 산나물류 두류. 예. 농안법 1조 2조만 확실히 공부하면 절반 맞춘다는 그 2강에 나오는 문제죠. 제가 강의한 문제죠. 자, 그럼 먼저 부류를 알아야겠죠. 이게 목과류 첨가부류니까 1000분의 70. 예. 그 다음에 버섯류, 그 다음에 산나물류, 두류가 있는데 이 두류는 뭡니까? 청과. 이 두류는 수분이 없는 콩이죠. 이것은 양고기니까 4번. 쉽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부류별로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양곡, 부류, 미곡, 맹 이 내용은 이제 다 외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상 중앙도매시장. 1, 2강만 확실히 공부하면 반 맞출 수 있다. 그 강의에 나온 내용이죠. 서울의 강서, 부산의 반려, 인천의 삼사. 인천의 삼산이죠. 11개 그 중앙도매시장만 확실히 외우면 쉽게 맞출 수가 있죠. 이 내용. 넘어갑니다. 쉽죠? 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의 법령상 이제부터는 농안법 상위로 읽겠습니다. 양의 세율, 수입하는 농산물 받아야 할 때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을 뭐냐면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부 안 해도 1. 품명, 2. 수량, 3. 판매처, 4. 총구매. 왜냐하면은 농림부 장관이 판매처까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15조 아까 했죠. 마리케시라는 것은 이 모로코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에서 이제 국제적인 뭐 기후 협약이라든지 이 관세 예를 들면 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뭐 옥수수를 수입할 때 우리나라에서 관세를 뭐 100% 부과한다 이런 내용들이죠. 마리케시 정도는 말면 되고요. 자, 정하는 사항은 여기 나오죠. 1번 품목 번호, 품명, 수량, 총금액. 판매처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3번이 3번. 자, 그 다음에 비축용 농산물을 수입 판매할 수 있는 품목,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5가지, 오렌지, 감귤 반드시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4. 농안법상 농림식품부 장관이 위탁기관에 비축사업을 위탁할 때 정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수량, 2번 수확후 전처리 방법, 3. 안정성 확인 방법, 4. 품질 규격 및 가격. 이것도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장관이 위탁기관에 비축사업. 왜냐하면 이 비축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수확을 했는 거거든요. 뭐 고추도 그렇지 마늘도 그렇고. 그런데 수확 후 전처리 방법 이런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아니죠. 13조 비축사업 등 이게 나오죠. 2번. 자, 1. 대상 농산물의 품목 및 수량, 규격 및 가격, 안정성 확인 방법, 판매 방법, 수매 또는 수입 시기, 요 내용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농산물의 품목 및 수량, 2. 대상 농산물의 비축, 품질 규격 및 가격, 2-2. 대상 농산물의 안정성, 요즘 뭐 농약 같은 거, 방부제, 대상 농산물의 판매 방법, 4-2. 자, 5번. 농안법상 유통종합정보 시스템 종합
구축 운영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위원하는 수급과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필요한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및 소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자, 이것도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장관이 급이 높잖아요. 이 장관이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업무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위탁한다. 이 내용은 좀 급이 낮은 내용인데 농촌경제연구원 같이 급이 높은데 이런 걸 맡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3번 농림축산부 식품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죠. 해양수산부 장관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를 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 예, 아까 했었죠. 예, 이거는 농촌경제원 2번이 되겠죠. 왜? 아까 공부를 했죠. 자,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사 유통협약, 유통조절명령 하면은 공정거래위원회 아까 생각났죠. 1. 생산자, 산지, 유통의 저장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에 대해 유통협약 대상이다. 2. 옳은 것은입니다. 옳은 것은. 예, 이 옳은 것은이죠. 1번. 자, 유통조절명령 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통조절명령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데 말도 안 된다. 3. 유통명령의 대상부 포함되어야 한다. 생산자 단체가 유통명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생산단체의 제적 경우 3분의 1의 찬성을 받아야 된다. 예. 기획재정부 장관이 틀렸죠. 유통조절명령, 예.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3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된다. 그래. 7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농안법상 장관이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예, 위탁. 예. 농촌진흥청 이거 공무원이잖아요. 이게 뭐 농사 기술 같은 거 연구도 하고 제공하는 이 아주 급이 높은 공무원이 이런 업무 이것도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내용이죠.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예, 이 대행 많이 하는 공사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예, 이런 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맞출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농안법상 8번 농림관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업관척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시도시설은 곡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매년 주요 곡물 생산 및 수출 국가들의 작황 수급 분수가의 국제 곡물 관척에 별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된다. 출연금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농림관척에 대해서 여기 이제 나옵니다.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척 실시자 아까 설명드렸죠. 실시자 농협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 밖에 생산 조직. 자, 요게 중요한데 시행기축 7조의 전담 기관입니다. 기관은 농촌경제연구원. 예. 그래서 요 내용은 3번 옳은 것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기축 4조하고 그 다음에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제 여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 KERI 그 길이라고 거기 검색하면은 이제 뭐 축산관청, 농업관청 홈페이지에 많이 나옵니다. 9번 농안법사 농림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A시 가격을 지지하기 위한 지적과 연계해야 하는 사항은 아닌 것은 A시
가격이라는 것은 최저 가격이죠. 1.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 명령, 몰수 농산물의 공매 또는 소각 처분, 계약 생산 또는 계약 출하의 장려, 농업 관척, 국제 곡물 관척 또는 수산업 관척 등의 지속 실시. 자, 여기 보면은 가격 예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농림축산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농산물의 언제 파종기, 수산물의 종자 입식 시기 이전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하한 가격을 예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1항에 따라 예시 가격을 결정할 때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관척, 주요 곡물의 국제 지역별 생산량 및 예상 수급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 쭉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여기 나오죠. 농림업 관척, 국제 곡물 관척 또는 수산업 관척의 지속 실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요. 계양 생산 또는 출하의 장려, 예, 수매 처분, 유통 조절 명령, 예, 요 내용이 나오죠. 이게 그 8조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몰수 농산물의 공매 또는 처분 9번에 2번 농산물 유통의 가격 안정의 범죄 주산지 지정 해제. 예, 주산지 시도지사는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에 대해 생산자금 및 융자 및 기술 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시도지사가 주산지를 지정하였을 때는 농림부 장관의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요 농수산물을 농림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을 한다. 주산지의 지정 변경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 또는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 지역이나 생산 수면을 지정하고 그 시도지사가 그 주산지의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에 대하여 생산 자금의 융자 및 기술 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은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해야 하는 비중이 크거나 생산 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3. 주산지는 다음 각과의 요건을 갖춘 지역 또는 수면 중에서 구역을 정하여 지정한다. 1. 주요 농수산물의 재배 면적 또는 양식 면적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적 이상일 것. 2. 주요 농수산물의 출하량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고시하는 수량 이상일 것. 면적 수량. 시도지사는 1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가 제3항에 따라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주산지 지정, 2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주산지의 변경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 10번에 2번이 되겠죠. 시도지사가 주산지를 지정하였을 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 주산지 관리 시도지사죠. 그 다음에 11번 농안법상 도매시장 법인의 겸용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도매시장 법인이 겸용사업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중도매 매매 참관 외의 자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 2. 도매시장 개설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의 겸용사업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3. 겸용사업을 하는 도매시장의 유동부채 비율은 회계연도로 300% 이하여야 한다. 4. 도매시장 법인의 겸용사업을 하는 경우 전년도 겸용사업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5조의 도매시장 법인의 영업 제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도매시장 법인은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 업무를 하지 못한다. 이 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 법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 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
34조 도매시장 법인의 겸용. 예, 요거 문제 가끔 나옵니다. 농수산물의 법인이 겸용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선별, 포장, 가공, 재빙 이런 것들은 뭐 가격에 거의 영향이 없는 거. 보관, 후숙, 저장, 수출입, 배송. 예, 이나 해당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의 농수산물을 판매를 위한 배송을 한정한다 등의 사업을 겸용하려는 도매시장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3호까지의 기준은 직전 회계 연도의 대차 대조표를 통하여 산정한다. 부채 비율 여기 나오죠. 부채 비율은 300% 이하, 유동 부채 비율은 100% 이하, 유동 비율은 100% 이하. 예, 요 내용인데, 자, 11번에 3번 숫자 문제가 많이 나온다 했죠. 자, 12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상 중앙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예, 이거 마르고 닳도록 설명드렸죠. 가락시장 그림. 첨가부류, 수산부류, 도매시장 법인을 두어야 한다. 개설자가 업무 규정을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 중앙도매시장 시도지사의 허가, 이거 말도 안 되죠. 개설자가 도매시장 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 개설자가 도매시장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12번에 2번이죠. 이 내용은 이제는 뭐 읽지를 않겠습니다. 예. 시도지사가 아니고 장관이죠. 예. 자, 도매시장 법인을 두어야 하는 것, 첨가부류, 수산부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의 업무 규정에 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예, 이것도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 1번 최대 경매사, 2번 도매시장 법인 매수 거래상, 3 도매시장 법인 적정수, 시장 도매인의 매매 방법에 관한 사항. 예, 이거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업무 규정이고, 또 미래의 계획은 운영 계획서인데, 최소 경매사죠. 몇 명? 2명 이상. 이거는 그냥 뭐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 14번. 예, 도매시장의 17조의 도매시장 개설에 대해서 나오고요. 요 13번에 1번. 예, 최소 경매사 나오고, 시행기축 16조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몇 개? 37개. 쭉 현재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쭉 나오죠. 뭐 다 외우면 좋겠지만, 예, 37개. 보다는 이 운영관리 계획서를 외우고, 이거 아닌 것은 업무 규정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14번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의 범죄 경매사 임면에 관한요. 몇 명? 예, 이것도 뭐 2명. 예, 2명. 예. 2명 이상 최소. 15번 경매사 임면 27조. 자, 이것은 뭐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왔던 내용이죠. 129, 132. 예, 알선술의 뇌물. 14번에 1번이죠. 2명 이상. 자, 경매사 업무 이 세 가지. 경매 우선순위 결정, 가격 평가, 경락자의 결정. 예. 그래 놓고 뭐 네 번째, 농산물의 뭐 배송 업무, 이러면 이제 이 4번이 답이겠죠. 경매사 임면 나오고. 자, 농산물 가격 위탁 수수료 채우 한도 가장 높은 것은, 예, 이것도 자, 서류, 감자, 고구마, 이건 첨가부류죠. 70, 초계류, 예, 수산 60, 갑각육, 수산 60, 60, 예, 쉽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마르고 닳도록 설명드렸으니까 부류별로, 예, 첨가, 뭐 과실, 채소류, 산나물, 목과류, 버섯, 서류, 첨가고, 그 다음에 수산부류, 생선의류, 건어, 염구류, 염장의류, 조개류, 각각 해조류. 예, 이 내용만 외우면 어떻게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죠. 자, 여기 보면은 그 위탁 수수료, 예, 다 외웠죠.
16번 농산물 유통 가격 법령 표준 정산서 출하자명 정산금액 품질 인정 번호 거래 형태 매수냐 위탁이냐 중개냐 정산서 예 정산서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요 내용을 외워야 됩니다. 시행규칙 38조 예. 출하자 발행자명 출하자명 출하자의 주소 거래 형태 판매 명세 공제 예, 2번이 되겠죠. 품질 인정 번호는 정산서에는 없다. 17번 농산물도 가격안전 법령상 도매시장 개설자 안정성급서라 기준 품의 출하자에게 미달품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년 이내에 이해 적발 시 기준은 이것은 아까 공부를 했죠.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35조 2에 보면 1회 1개월, 2회 3개월, 3회 6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회 3개월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농안법상 시장 도메인 마르고 닳도록 공부했죠. 개설자가 지정한다. 원칙적으로 해당 중도에 판매하지 못한다. 시장 도면에서 이중개할 때 출하자 협의회 송품장의 적은 거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시장 도면의 지정 신청 정관 조준문부 사업시작에 3년간의 사업계획서 시장 도메인 지정은 5년 10년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것은 쉽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18번에 4번 시장 도메인 5년 이상 10년 이하 그 다음에 19번 농안법상 민영도매 시장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안양의 협신 안양 민영축산물 도매 시장을 생각하면 되고요. 중도매 개설자가 지정한다. 경매사는 개설자 임명한다. 시장 도매는 개설자가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9번에 4번 이건 말이 안 돼. 이거는 뭐 너무너무 쉽죠. 1조 2조만 확실히 공부하면 절반 맞춘다. 강의를 시청한 사람은 아주 쉽습니다. 자, 도매시장에 대한 내용들 다 공부했죠. 다 공부를 했고요. 자, 20번 관로에 들어갈 농림수협이나 이 생산자 단체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이런 경매나 이런 것들 개인보다는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포전 경매, 창고 경매를 할 때는 무슨 가격을 고려하느냐 이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산지에서 양파 경매를 한다. 1. 표준 가격, 2. 낙찰가격, 3. 협상, 4. 가장 중요한 것은 시중 가격이 되겠죠. 자, 산지 판매제도, 창고, 포전 경매 4번이고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중도매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의 상호를 사용하기 위해 그 허가증을 빌려주는 입양 행위를 한 경우 1차 행정처분 기준 그 강의를 할 때 설명을 드렸죠. 이것도 여기 보면 뭐 내용은 많은데 요것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업무정지 3개월 허가 취소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허가 취소 중도매인이 자기의 명의나 허가증을 빌려주었을 때 22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전자거래 거래 수수료에 관한 설명 1번 거래 수수료는 거래액의 1,0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거래 수수료는 구매자의 경우 사용자 및 판매 수수료를 징수한다. 거래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전한다.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농림수협이 구매자를 대신하여 그 거래다금을 판매자에게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자, 전자거래의 촉진 등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1번 판매자의 경우 사용료 및 판매 수수료, 2. 구매자의 경우 사용료. 이 거래 수수는 거래액의 1,0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예.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거래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번이 되겠습니다. 거래 수수료를 대통령이 정하는 게 아니고 농림축산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내용이죠. 농수산물 유통의 가격 안정의 근본적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른 것은 1.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 2. 경매사 인면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출하 제한을 위반한 자 4. 포전매매 계약을 서면에 대한 의한 방식으로 아니한 매도인. 자, 여기 90조의 농안법 90조에 이런 이제 과태료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참 다 외워서 한 문제 맞추기는 어렵죠. 여기 보면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로 돼 있는데, 예, 뭐 몇 문제 정도는 이걸 뭐 다 외우는 것보다는 찍어야겠죠. 자,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의 본자 시장 도메인이 공시할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1.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변동사항 2. 직전 회계 연도의 재무제표 3. 거래 일자별 판매별 반입량 및 가격 정보 4. 판매처별 거래 내용. 판매처, 예, 이런 것들도 꼭 공부 안 해도 상식적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죠. 24번에 4번이 되겠죠. 예. 25번 마지막입니다. 농안법상 산지 유통인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수출업자 등이 남은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상대하는 경우 산지 유통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산지 유통인의 출하자죠.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불우이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중도면에 해당 도매시장의 산지 유통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지 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개설자에게 신고 후 농수산물에, 예, 1조 2조만 확실히 공부하면은 맞출 수 있는 거죠. 25번에 4번 산지 유통인은 등록, 맨 처음에는 신고죠. 예. 법률 29조에 산지 유통인의 등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24조 산지 유통인 항상 등록. 자, 그 25문제를 이렇게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분석을 했습니다. 자, 1번부터 25번 중에서 기목 경매사 1조 2조만 확실히 공부해도 절반 맞출 수 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노란색 칠하는 내용들이 기목 경매사 강의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자, 첨가부류가 아닌 것은 2번 중앙도매시장, 5번 농수산물 유통종합정보시스템, 6번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자, 8번 농림업 관척, 9번 애시 가격, 12번 중앙도매시장, 13번 업무규정 정할사항, 14번 경매사 임면, 15번 위탁 수수료, 18번 시장 도매인, 19번 민영 도매시장, 20번 농림수역 창고 경매 포전 경매, 21번 중도매인, 마지막에 25번 산지 유통인 등록 신고 이렇게 문제 낸 거 있죠. 그래서 보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 15개 그때 한 개 4점씩이면 60점입니다. 60점. 예, 60점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확인이 됐죠. 자, 다음. 자, 농안법 그 조문별로 어떻게 출제되는가 보았는데 농안법 2조에서 세 문제는 출제됐고 그 다음에 4조에서 1개, 5조에서 2개, 8조 1개, 9조 1개, 10조 1개, 13조 1개, 15조 1개, 17조 2개, 25조 1개, 27조 1개, 29조 1개, 35조 2개, 36조 1개, 38조 1개, 41조 1개, 42조 1개, 47조 1개, 70조 하나, 90조 하나.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예, 해마다 조문별로 이렇게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골고루. 그래서 농업법 전체를 읽어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무경매사의 그 그림을 보고 예, 가락시장, 또 구리시장, 농산물 공판장, 민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그 다음에 용어, 경매사, 매차민, 산지유통인, 법인,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예, 유통조절명령, 가격 예시, 예, 이런 걸 갖다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문제가 좀 베베 꼬아서 나오더라도 충분히 예, 최소 70점, 80점 예,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예, 다음 강의는 그 4강에서는 농수산물 유통론에 대해서 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